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게 바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이 무더기로 피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김명수의 이 사법부는 이 재판을 질질 끌었습니다. 자, 이제야 하나둘씩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선거법 위반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굉장히 놀라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선거법 재판입니다.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서 민주당의 울산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의 30년 친구라는 송철호를 공천 주기 위해서 이 경쟁 후보를 나오지 마라, 자리 줄게, 이렇게 회유했다는 그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오늘 증인이 나왔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송철호에게 공천을 빼앗긴 경쟁자 임동호의 최측근이 나와서 사실은 한병도가 아니라 임종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재판에서 임종석의 이름이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 정말 이 재판, 사실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기의 친한 송철호를 야 울산시장 공천 줘, 이런 의중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 라인이 움직인 게 아니었나 하는 의혹입니다.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지시가 없었다면 과연 정무수석이 단독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도 않았고 기소되지도 않았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임종석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오늘 검찰도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건 뭐 누가 봐도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를 짓밟은 만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 쪽 인사들이 이 송철호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라고 해서 공천도 이렇게 상대방 경쟁자를 드러내고 주려고 하고, 또 김기현 당시 이 야당 후보 현직 울산시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경찰 뭐 이렇게 움직였다는 의혹들인데, 여기에 뭐 정책도 주고 뭐 어떻게 하고, 아무튼 정말 이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확실하게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임종석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자, 어쨌든 당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은 문재인, 조국, 임종석 등이었는데 이들은 수사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이름이 나온 겁니다. 지금 재판정이 발칵 뒤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임종석이 자리를 거론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했다고 당시 임동호가 말했다. 자, 이런 증언이 오늘 중앙지법에서 나왔습니다. 자, 당시 이 구도를 보면 이 송철호 당시 이 후보, 당시 이제 공천을 받아서 울산시장에 당선된 송철호의 경쟁자를 불러 공공기관장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 출마를 접어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 정권 검찰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실장,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종석의 이름이 나온 겁니다. 자, 어쩌면 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그러면 임종석이 개인적으로 송철호를 알아서 친해서 이렇게 했을까? 이게 사실이라면, 또 한병도 정무수석도 그랬을까? 한병도는 친구 사이입니다, 임동호하고. 자, 오늘 서울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3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송철호 후보의 경쟁자로 민주당 울산시장 경선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중
한병도 전 수석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는 안 되는데 A급 공기업 사장 자리는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정언한 바 있습니다. 자,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재판에서 그러나 새로운 정언이 나왔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정언을 뒷받침해 줄 증인으로 사건 당시 민주당 울산시당 울주군 지역위원장이자 임 전 위원의 측근인 주모 씨가 출석했습니다. 주 씨는 공판에서 임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인 2018년 2월 12일 울산시당 상무위원회 도중 한병도 전 수석의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다. 통화가 스피커폰을 켜둔 상태여서 일부 대화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한 전 수석이 잘 생각해봐라. 굳이 어려운데 출마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주 씨는 당시 현장에 있던 두세 명이 울산시당 위원장실에서 이루어진 이 통화를 함께 들었다고 했습니다. 목격자, 증인들이 여러 명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 전 의원이 회의 도중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 좀 받을게요라고 회의실에서 위원장실로 갔고 주 씨 등이 궁금해서 임 전 의원을 따라 들어갔다는 겁니다. 주 씨는 발신인이 한병도 이렇게 저장돼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주 씨는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기억하지만 직접 자리라는 말은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상 이렇게 자리를 주면서 출마를 못하게 한다. 위반입니다. 특히 주 씨는 그동안 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증언을 이날 공판에서 내놨습니다. 임 전 의원이 한 전 수석과의 통화에 앞서 당정청 회의에 다녀온 일이 있었다. 당시 임 전 의원이 그 회의에 다녀온 뒤 울산의 한 호프집에서 지인 5, 6명과 만나 정회 시간에 임종석 전 실장이 보자고 해서 나갔더니 임종석이 자리가 다 예의가 됐으니 출마를 접어주면 좋겠다더라. 한병도가 전화할 거라고 얘기하더라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어 주 씨는 임 전 의원이 당시 회의를 마치고 김영배 의원을 만났다. 당시는 성북구청장이었다고 합니다. 임 전 실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VIP 뜻이다. 따르면 된다는 김영배 의원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는 증언도 남겼습니다. 주 씨는 한병도 전 수석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생각도 했다고 공판에서 말했습니다. 법정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하면 임종석이 이렇게 자리를 이야기했고 한병도를 통해서 이런 제의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그리고 김영배 당시 성북구청장은 이걸 확인사살, VIP 뜻이다. 문재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물증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무튼 이런 걸 보면 합리적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이런 식으로 문재인 청와대가 짓밟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 씨의 증언은 법정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고 조선일보는 분석했습니다. 한 전 수석 측은 지금 이야기는 임 전 최고위원과 주 씨의 검찰 조사에도 5일 공판 임 전 최고위원의 증언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내용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병도 입장에서는 어이구 내가 아니라 임종석이 한 거니까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죄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검찰 역시 재판 말미에 임 전 최고위원이 당정청 회의 때 임종석 전 실장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는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싸합니다. 한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주 씨의 증언에 대해 이처럼 중요한 이야기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왜 얘기하지 않았다고 묻자 주 씨는 검찰 조사에서는 묻는 것만 대답했다. 검찰이 안 물어봤다고 답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휴정 시간에 주 씨를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병도는 임동호에게 공공기관장직을 제안한 게 친구로서의 배려라고 주장해 오고 있고 한병도와 임동호는 친구라고 합니다. 임동호도 이와 비슷하게 결을 맞춰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종석이 임동호에게 자리를 줄 테니 출마를 접으라며 한병도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한 뒤 한병도가 임동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직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동호가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울산으로 내려와 킨타콘테라는 호프집에서 맥주 한잔하며 임종석, 김영배와 나눈 이야기를 나와 지인 5, 6명에게 이야기해줬다. 그날 임동호는 임종석이 정회 때 불러서 가보니까 이미 송철호로 다 결정됐다. 얘기 다 끝났다. 결론 다 나 있으니까 그걸 따라라. 자리 하나 받고 출마 접어라. 송철호 혼자 내보내라. 넌 출마하겠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자리 하나 준다고 할 때 가라. 한병도가 연락할 거다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건 VIP 뜻 같기도 하고
임종석 실장이 먼저 이야기하고 한병도는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문재인 청와대의 법적으로 이게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정책으로 볼 때 이런 자들이 청와대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깁니까? 기가 막힙니다. 자, 아무튼 이 김영배, 임종석, 한병도, 아무튼 이런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임동호와 가까운 사람은 김영배와 이 한병도로 보입니다. 김영배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방선거가 끝난 뒤 청와대에 들어가 민정비서관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의원입니다. 자, 아무튼 그동안 한전수석과 임 전 의원은 공공기관장 이야기가 오고 간 건 친구와 대화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주씨는 친구니까 감싸주려고 그랬던 것이다. 얼마 전 통화할 땐 심경의 변화가 있던 것 같더라. 나들어 정인으로 나가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 심판의 날이 오니까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서로 배신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아무튼 문재인 청와대의 추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립니다. 신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